사전투표율이 워낙 높거든요. 진짜 높습니다. 관련해서 어저께 사전투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율에 대한 속보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월 29일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9.58%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동시간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총 유권자 4,439만 명 중에서 869만 1,711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2년 대선 첫날 17.57%였고요. 2023년 총선 첫날 15.61%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예, 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지역이 있죠. 전남 34.96%, 와. 전북 32.69%, 광주 32.10%. 자, 그러면 좀 저조한 것은 어딜까요? 대구. 예, 그렇죠. 예상이 되죠. 대구 13.42%고요. 부산도 17.21%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퍼센트로 비교를 하니까 이걸 갖고 이제 호남은 똘똘 뭉쳤는데 영남은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지역 감정 자극하는 그런 류의 이제 뭐 방송들이나 우파들의 선동이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슬픈 수치입니다. 왜냐면 이 수치를 퍼센테이지로 보지 않고 투표자 총수로 따져보면요. 따지면 적죠. 더 많아요. 40만 표가 대구 그쵸. 경북 이쪽이 훨씬 영남 많죠. 쪽이 이미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 한 게 한 100만 표 조금 넘는 수준, 150만 표 가까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나올 표가 300만 표 정도 이쪽 저쪽이에요.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얘네들은 160만 표 정도를 이미 사전투표를 했는데 앞으로 더 나올 표는 900만 표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가 현재 거의 더블 3배 가까운 투표자 인구가 영남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뭐 호남은 뭐다 이재명 밀라고 난리인데 영남 이렇게 해도 어설프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국 투표인 숫자를 따져놓고 보면 오히려 영남 쪽이 쉽게 말 한 20% 좀 덜 한다고 하더라도 호남보다 훨씬 많다는 거야. 인구수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영호남의 대결인 것처럼 부각시키는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은 괜히 말하자면 일부러 지역 감정을 조장해가지고 투표를 포기했던 영남 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나가라 투표장으로 뭐 이런 걸 유도하려고 하는 애들의 그 흔한 수작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투표하고 있는 영남인들 자체 안에서도 이제는 예전보다 이재명을 찍겠다. 오히려 김문수보단 이재명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투표 인구수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영남이 1,033만 명이고 네. 호남이 426만 명. 절반에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호남이 90% 아니 100% 투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해봤자. 50% 달성하는 영남에 비해서는 숫자가 아직은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핸디를 안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영남 쪽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 물론 이제 부산 쪽은 뭐 50%에 근접했단 말도 있고, 대구 경북에서도 김문수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서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투표율이 승부를 좌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변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선거를 마무리 질 수 있게끔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저것들이 장난질을 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늘 앞섭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 때 말씀드렸던 거, 지난번 선거 때 부재자 투표율이 굉장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당시에 큰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오히려 영남권 같은 경우나 이런 쪽에서는 그 부재자 투표율에서의 압승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대선승을 끌어왔는데 그때 제가 의문 제기를 했던 게
버스들 엄청나게 돌렸다고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 비슷한 어떤 시도가 이번에 어느 정도 보이는 사례가 있어서 선관위에 신고가 됐다고 해요. 네. 우선입니다. 부산 진구 한 주간 요양보호센터에서 승합차를 이용해서 어르신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유권자를 태워 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승합차는 교통약자 편의 제공 차량이 아니고요. 장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교통편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요청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이거를 특히 경남 애들이 잘 써먹거든요. 아, 특히 박근혜가 이때 관광버스를 얼마나 많이 동원을 했는지, 박근혜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때는 종교 단체들에서 버스 동원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도를 전같이 대규모는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일을 전부 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몰아놓은 것도 얘네들이 그거를 실행하기가 어려워진 어떤 여건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그만한 비리가 적겠지만 어디서든 이와 같은 버스 떼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노인회에서 어디 점심 사준다더라 아니면 여기 해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가면 버스를 타고 관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외 지역으로 해요. 관외 투표로 해갖고 그 표들을 몰아서 넣도록 버스 안에서 봉투도 주고 밥도 주고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하는 게 이러고 있어? 있거든요. 야, 진짜. 그래서 그런 사례를 또 시도할까봐 감시단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아직도 시도를 할 놈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아마도 이런 것들 걸리게 되면 작사를 내버려야 된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만큼 동원하기 위한 교회 조직들이 지금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박근혜가 외상으로 그걸 했어요. 관광버스들을 외상으로 빌려가지고 그 지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종교 조직들이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종교단체들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부정투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 진짜 국격이 부끄러운데 대림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 교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대림동 투표소에 이 이찍들이 가가지고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 너 한국 사람인지 확인해보자. 미친 것 같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는데요.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하는 단체가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를 찾겠다면서 사전투표소 앞에서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신분을 위조해서 투표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걸었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면 이상하지 아이씨. 않느냐. 아니 물론 진짜 부끄러워. 저도 저희 집사람이 그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귀화해서 한국 사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 지역 이런 쪽에 가면 실제 이제 교포들 중에 귀화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는 또 한국말이 서투신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법에서 존중받는 한국의 국민이고 세금 내고 이 나라에 사시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또 중국에서 보낸 사람이지,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이런 망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신분을 위조해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보면 이건 지능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거예요. 이런 시도를 하는 것들은. 진짜 이런 짓거리는 이주민 전문가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동 대지진 학살 당시에 15원 50전을 발음하도록 해서 조선인을 구별했던 일본인 자경단이 떠오르는 행동이다. 그리고 김문수
사전투표 동료 영상 이거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거 AI로 만든 가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문수도 사전투표 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페이크 영상이야. 그런 건 또 어떻게 잘한대? 그리고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동포 등이 많이 사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과 광진구 화양동 사전투표소를 부정선거 사례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 마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막 쫓아가요. 네가 한번 대답해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니? 도대체 너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아니, 근데 생각해서? 영상을 봤는데 나도 그러면서 투표하고 나오는 여성분을 따라가더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카메라 들이밀면서 엄청 공포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러면서 막 물어보면 그거는 일반 뭐야,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답하기 이거 어려운 뭐야? 거예요. 이거 무슨 정답이 뭐야? 네가 원하는 정답이 뭐야? 답정너구나. 윤석열 자기가 나라라 뭐- 그래야 돼? 뭐 어디 금수광산이라 그래야 돼? 뭐라고 대답하길 바라는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일도 있긴 했어요. 중앙선관위가 어제 사과를 하나 했는데 신촌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받은 일부 시민들이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대기줄 이탈해가지고 식사하고 오는 등 이거 부실 관리 논란이 벌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계속 나눠준 거야. 사람 많은데. 그래서 있던 사람들이 안에서 대기를 못하고 밖에서 대기한 게 있고, 그래서 그 대기하던 사람이 밥 먹고 오고 이런 적이 있대요. 이거는 좀 그렇긴 하지. 이게 잘못했지. 근데 이거하고 부정선거한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 투표 마감 결과 반출된 투표지가 없었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투표 봉투 안에 이재명 기표 용지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막 또 난리를 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자작극이다. 그래서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자작극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내가 관여 투표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재명 기표가 들어있었어. 들어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려고 했던 투표지는 어디 있어? 없는데?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그런 시비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장면으로 말하자면 투표를 좀 긁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미련한 짓이라니까. 지금 지네가 생각을 잘못해갖고 부정투표다라고 던지는 거는 윤석열이 어떤 지지층을 끌어보려고 한 건데 진짜 니네 지지층들 중에 핵심 콘크리트 30%가 진짜로 사전선거하면 이재명 찍히는 줄 알고 사전선거를 안 하고 있어요. 85%가 사전선거를 안 하겠대. 그래서 자칫 본투표로 몰렸다가 그 투표 자체가 사표가 될 위험성이 생기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어쨌든 자승자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로. 계속. 결국은 얘네들이 뭐냐면 대선 불복을 위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를 지든 20%를 지든 어차피 부정선거다, 이렇게. 역대 최고의 어떤 표차로 질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부정선거다. 3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역대 윤석열이 역대 가장 많은 득표 수를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뒤집혀질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부정투표라고 선거 불복을 할 조짐을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정너라니까요. 정해져 있어요. 뭘 하든 부정. 이겨도 부정, 저도 부정, 그냥 다. 부정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부정투표를 했다라고 이제 들고 나올 때 국짐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국짐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를 그래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국짐 안에서는 그 프레임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당권 싸움 해야 되거든, 진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황교안이가 저렇게 몇 년째 부정선거에 미쳐 돌아가지고 이 새끼는 지네 당내 투표부터 아주 투표라고 생긴 건 다 부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투표를 안 하고 뭘 뽑아? 그냥 네 대통령 시켜달라는 그러니까 얘기니? 계엄하라는 거예요, 계엄. 그래서 계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 하라는 거야. 계엄해서 자기들이 평생 하겠다 해먹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계엄해가지고 네 안 잡혀가리라는 보장이 있어? 황교안이? 그러니까. 네 살살 안 당하리라는 보장이 있어? 네? 에휴.